잠시 후 여러분은 유럽과 서아시아를 제패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던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가 동방 원정을 준비하던 중 암살되자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강력한 기병대와 중장 보병 밀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를 정복한 후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인해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동서교역로가 개척되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이 건설되어 헬레니즘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의 전제 군주정을 받아들이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한편 정복한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의 제도, 종교, 관습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정복지 곳곳에 건설하여 그리스인을 이주시킴으로써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여 두 문화의 융합을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풍습을 수용하고 오리엔트식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에 약 3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중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왕궁, 신전, 왕립학문연구소,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및 학문시설을 갖추며 가장 발전한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약 7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등 헬레니즘 세계의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33세의 나이로 병사하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빠르게 분열되어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등으로 나뉘었고 기원전 1세기 무렵 로마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망 후인 기원전 323년부터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한 기원전 30년까지 약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발전한 헬레니즘 문화는 기존 그리스 문화가 가진 작고 협소한 폴리스의 한계를 넘어 보다 개방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를 지향하였고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대제국 건설로 기존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 성격이 사라지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철학에도 반영되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와 삶의 행복을 위해 내적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며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적 변화를 대표하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동서교통로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이 교류하면서 그리스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오리엔트의 선진 문화가 결합하여 자연과학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였고 수학에서는 에우클레이데스가 기하학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하였고 아리스타르코스에 의해 태양 중심설이 제기되었으며 의학에서는 인체 해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 특히 미술에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보다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증시하며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니케상 등과 같이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작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헬레니즘 미술은 동서교통로의 발전과 함께 북인도로 전파되어 간다라 양식의 성립에 기여하였고 이후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